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11회 참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천호철입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앵커의 복장이 바뀌었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저희 제11회 방송 때, 생방송 때 저희가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음향에 약간 그 NG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소리가 뉴스 중간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 제 목소리가 안 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재촬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저의 잡담을 줄어들고 어떤 뉴스의 임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가 꼭 소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씨 나와주시죠. 말씨. 듬직한 우리 말씨. 반가워요. 좋아, 잘했다. 우리가 그 9회 때 우리 말씨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 우리 말씨가 또 지난 투표 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투표를 했죠. 근데 투표도 이러고 갔잖아. 투표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인증샷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부산일보가 우리 말씨를 그 사진을 또 썼어요. 그래서 이 투표하는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특이한 모습들, 그 다음에 바람직한 모습들이라고 해서 소개가 됐는데 우리 수고했다. 그래서 말씨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말이니까 요거 당근. 당근이지. 선물이 이거 당근이지. 그래서 요거 먹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참여 뉴스와 어떤 시민사회를 위해서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씨도 보냈고 제 11회 참여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11회 참여 뉴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 아닌 녹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인터뷰 뉴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중 2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시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학기 초라고 해서 대학생, 신입생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안 좋은 문화들이 많은데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캣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을 만큼 길고양이에 관련된 상반된 시각, 요즘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부경대학교에 이런 어떤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있었어요. 예, 그 페이스북, SNS라든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배께서 술을 엄청 계속 주셨어요. 정신적 부분뿐만 아니고 약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당해보거나 가해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모처에서는 대가리 받기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로 그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더라고요. 환영이라는 게 제가 받고 싶을 때 환영받는 게 환영인데 이건 환영이 아니고 이제 강요로 너는 환영을 받아라 이런 식의 행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나 학교 차원에서 이어져 왔던 거고 전통이라든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면 전통이든 뭐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에 있는 신입생 환영회 폐단이 다 어떤 군대식 기율 문화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학 당시에 저도 이제 예비대라는 거를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이제 건물 붕괴되는 사건도 일어난 적도 있고 행사 불참비라든지 행사 진행을 핑계로 과도한 학생 예비를 요구하는 것도 가혹행위만큼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학생에게 어떠한 행위를 가한다는 것이 저는 행사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들만큼이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입생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치르는 모든 행사에서 폭력적인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배움의 장이고 그리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어떤 장인데요. 대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위계질서 형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학문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위계질서, 어떤 조직 내 경직성이 생겨버리면은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후배들한테 보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복하다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졸하고 졸렬한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뭐 선배한테 당했으면은 내가 잘 돼서 그 선배한테 보복을 해도 그렇게 보복을 해야지 왜 나랑 아무런 관련 없는 후배한테 하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된 그런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해 준 것들이 있어요. 이번 그 기사 같은 게 되게 크게 터져서 그 친구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뀐 게 많다. 아 진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학과들 이렇게 다 해서 그거를 다 언론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씁쓸했어요. 이게 다른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자체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2016년도 들어서도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가할 수 있는 폭력, 선배가 후배한테 가할 수 있는 폭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뭐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거를 이제 부셔져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안정과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내 똥공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군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군대 문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이런 군기 문화가 어디서 따오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이런 군대 문화를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패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패배한 국가의 어떤 관례란 말이에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해서 유사 사건을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리를 걷다 보면 길고양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도 유명한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사료나 통조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길고양이와 주민의 공존을 모색하는 반가운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수의사협회 그리고 사료업체가 지원하는 야옹이 쉼터입니다. 쉼터 설치를 추진한 이는 오랜 기간 동물을 위한 삶을 살아온 부경대학교 공업화학과 박진환 교수입니다.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체가 됐고, 이제 그런 조건이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지 마라. 우리 건물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마라. 이제 이런 조건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한 3군데 정도는 빠졌죠. 그래서 지금 7군데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쉼터를 설치해 놓으니까 뭐 비 안 맞아 좋고, 이제 쉼터에 이제 그 놓여져 있는 사료를 이제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쓰레기 뒤지고 하는 이런 일 없어지고, 뭐 더 이상 어떤 민원의 소지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러면은 공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박진환 교수와 함께 부경대 동물보호 동아리 동반, 동물에 반하다 소속 학생들이 쉼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한 번 교내 쉼터를 돌며 사료통을 채웁니다. 사료통을 채우고 나면 길고양이들이 금세 찾아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랑 양산에 있는 동물보호소에 가서 일손을 돕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매주 봉사활동도 가고 이렇게 야옹이 쉼터 사업도 하고 여러 동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이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고양이들 대부분은 작년부터 부산시 수의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중성화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학생들은 개체수 변화와 사료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산시에 보고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주민들과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이
쉼터 사업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은 야옹이 쉼터와 관련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게 전제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개체수를 늘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저희 길냥이 사업이 조금 더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쉽게 잘 받아들이고 저희 사업을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동물을 좋아할 권리도 좋아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역시 세상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가지기보다는 그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옹이 쉼터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대학교 학습에 관련된 실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의 훈훈한 우리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코너에 부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상하시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었다면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제 권리의 주체로서 그리고 같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이제 동등하게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 정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회 환경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 건물이라든지 환경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고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장애인에게는 등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 6급. 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그러니까 1급은 되고 2급은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의 접근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어떠한 장애 유형, 어떠한 장애 등급이더라도 그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필요하다면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등급을 나눠놓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장애 등급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이거 저희는 굉장히 반인권적이다. 이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결국에는 행정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용이하게 그냥 그거 하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런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 등급제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중증의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뭐 누군가 재산이 많거나 그게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수급자가 못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양은 무죄 폐지. 네. 그래서 올 4.1 때는 그 행진을 사실은 조금 기획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또 알리고 저의 요구를 좀 알리고 이런 부분들 활동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일 큰 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고요. 장애 등급제나 부양의 무죄 폐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좀 밀어서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 활동보조 24시간 이게 이제 제대로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있습니다. 네. 두리발이라고. 네. 두리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차, 진짜 노후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30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바꿔야 해요. 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차비 문제 그리고 너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자립생활을 위한 이렇게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넓혀야 된다라고 요구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는 저희는 이제 향후에는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복지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이제 권리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권리보장법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체적 손상이 있는 장애인분이든 발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하겠다 했을 때 조금 이분들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함께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조금 인정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시설에서 나오셔서 생활하시고 자리는 사시는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들은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그런 게 있어요. 제일 낮은 곳에 불편한 부분에 맞추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만든다고 해서 비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저희는 같이 이해하고 같이 인식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최영아 공동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은 보살펴줘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민들처럼 정말로 차별 없는 그냥 친구로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짧은 소식 3가지 전달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녹방인 만큼 저희가 4월의 상반기 부산 소식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부산역 앞마당에서 세월호 2주기 부산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승묵엄마 은인숙 님이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민해총을 비롯한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영혼을 위로하였고 결의 하나와 자리에 참석한 부산 시민분들은 함께 합창을 하며 노란 비행기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추모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좋은 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송상현 광장에 모여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까지 행진을 하고 백화점 앞에서 마무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민행동 행사는 롯데백화점 등 롯데의 대형 유통업에 대한 현지 법인화의 목소리를 시민들과 함께 롯데 측에 알리고자 개최한 사업입니다. 현수막 퍼레이드, 현지 법인 문구를 담은 머리띠 착용, 피켓 흔들기, 부산 갈매기를 개사한 개사곡 부르기, 롯데 마 함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요구하는 부산 시민들의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 2주기 추모 행사 및 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열립니다. 4월 15일 3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추모식과 함께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 거 다들 아시죠? 4월 17일 오후 2시에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보행 시민체험이 서면 주디스태화 앞에서 진행됩니다. 코스는 주디스태화 백화점에서 국리마루까지입니다. 33번째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단편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영화 상영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혁신하고 싶은 동아리 모여라! 2016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열정적인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영상 부산 20초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혹은 시민 제보 영상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생방송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까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tv1119 gmail.com으로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영상 20초 함께 보시죠.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8년을 끌다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각종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부산시의 결단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동안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치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무산과 함께 해운대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 참여로 지역 난개발과 그에 따른 교통난을 막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단신을 짧게 다시 한번 넣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지난 11회 생방송 때 음향 사고로 인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녹화 방송을 다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올려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저희는 좀 더 올바른 뉴스와 그리고 좀 더 바람직한 뉴스로 제12회 참여 뉴스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